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업으로 살아남기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우선 지지난 시간에 투자 3요소라 해가지고요.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유동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할 심리입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죠? 뭐뭐 해서 어떤 자산이 방향성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내 투자 아이디어가 그 실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 그게 유동성이죠. 이거 없으면은 당장 굶어 죽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할 심리, 드디어 심리, 이것까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 2, 3 요소가 적당히 밸런스가 잘 맞으면 망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고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망합니다.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주식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모든 사업, 골목 식당, 뭐 편의점, 로또 가게, 뭘 하든 간에 이거 3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망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심리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까지 뭐 사업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월급쟁이, 더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지 않는 뭐 학생이나 뭐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 가정주부, 일반인, 모든 인간들이라면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어떤 뭐 계량화하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얼마나 이걸 잘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얘기를 조금 심리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사업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업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의 확률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확률. 어, 이 말은 똑같이 얘기하면 뭐예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하나도 없죠.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중앙은행의 정책도 바뀔랑 말랑 하는 거고요. 트럼프 보시면 아시겠죠? 나라의 정책도 트위터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진짜 주식이란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지금까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만한 뭐 어떤 지표 같은 것도 사실 100%짜리 지표는 없어요. 100%짜리 지표는 절대 없어. 단지 이제 확률이 이제 높은 것들은 있죠. 확률이 뭐 90%뭐 이상 된 이런 지표들이 간혹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짜리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 결정, 이 모든 것이 다 확률적이고요. 여기에 어떠한 정석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은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나요? 주변에 친척들이 시키나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투자 결정을 내려야 돼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심리란 게 이 시장에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뭐 사업자가 아닌 월급쟁이나 뭐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심리란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솔직히 이 주식쟁이한테, 이 주식하는 전업 투자자한테 심리란 부분은 다른 사업체나 뭐 다른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그 중요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확실성을 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이 시장에서 내가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각종 뭐 욕심에 차 있고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막 그런 번뇌에 가득 차 있다면은 과연 이게 그 똑바로 된 투자가 가능할까요? 절대 똑바로 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심리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이게 위기 때도 좋아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요즘 매일매일 위기죠. 매일매일 위기인데 뭐 옛날 같았으면 진짜 아마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몇 번 쓰러지거나 했을 텐데 지금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도 어쨌든 이 심리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순탄하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갈 수 있고요. 반면에 심리가 좀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 극복해서 넘어가는 것도 힘들겠죠. 일단은 이 심리적인 면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런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보통 설이나 추석 어떤 명절에 할머니 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르신분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르신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오래간만에 뵙는 친척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어르신들이나 친척들이 예전에 해주시는 말들,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건 몰랐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 이번 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편이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뭐 자꾸 철학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가격.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건이나 모든 뭐 재화 서비스,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짜장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짜장면 뭐 싼 데 가면 한 그릇에 5,000원, 보통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 같고요. 비싼 데 가면 한 12,000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12,000원짜리도 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근데 이 가격이 정확하게 이 짜장면의 가치를 반영하던가요? 어떤 집 가는데 예를 들어 12,000원짜리 집 갔는데 맛은 5,000원짜리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5,000원짜리 집 갔는데 겁나 맛있어가지고 12,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에서도 벌써 알 수가 있듯이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 간의 합의예요. 사람들 간의 합의. 이거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거지 이 가격이라는 게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제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보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250조 원이죠. 근데 솔직히 짜장면 한 그릇 가격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수 있는데 이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란 그룹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중소형 건설사 시가총액이 뭐 천억짜리 조그만한 건설사 회사 이런 회사들 짜장면 한 그릇 가격도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누구도 회사의 가치, 삼성전자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가격을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평가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 그래서요 가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 간에 시장 참여자들 간에 합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1600년대에 주식이 첫 매매된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활용하면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막 살 때가 있죠. 그때는 늘 팔 때라는 거고요. 모두가 주식을 팔아치워서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대로 주식을 살 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지난 400년 주식시장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불변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 꼭다리에서 이 각각의 꼭다리 지점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 여기 너무 좋을 때 심리 있죠? 너무 좋을 때 기분 좋은 거,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때 이 심리를 어떻게 숫자화 시키느냐, 계량화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량화 시키느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 기분이 100만큼 좋나요? 기분이 200만큼 좋나?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기분이 안 좋다면, 뭐 성질 나는 상태가 마이너스 100이면은 뭐 슬픔은 마이너스 200인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거를 알면은 전부인데, 이 문제는 이 계량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리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그 제 공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한동안, 처음에 한 6년 7년 가까이는 어떤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좀 열중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최근에는 이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면 얼마나, 요거를 계량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봐도, 예를 들면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본다든가 해서 뭐 이런 걸 계량화시키려고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업으로 살아남기 이제 5편까지 쭉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 편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이 심리편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이 시장에서 이미 살아남아서 주식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보면은 저놈이 무슨 말 하려는 거구나 라고 조금 아마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투자 3요소라고 해갖고 뭐 유동성, 투자 아이디어, 심리편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조화시켜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결론적으로 뭐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죠? 이거 세 가지 조합시키라고 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와 유동성, 그리고 심리. 요거 세 가지를 적절히 잘 조합시켜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가 해보니까 조합시키는데 솔직히 한 10년은 걸리더라고요. 거의 10년 걸립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해도 한 10년 좀 걸려요. 사실 그 이 영상의 목적이요, 그래서 주식 이거 떼돈 버는 사업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쯤까지 보셨는데도 난 전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시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최소 진짜 한 10년 걸려요. 심리편이니까 어쨌든 욕심내지 말고 마음 잘 다잡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번 편까지 보시고 이제 나 목숨 걸고 주식 해봐야겠다, 나 전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